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인류였던 인구 변화들을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예만 들더라도 우리나라는 또 극단적이긴 하지만 인구 연령 분포 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60년대에는 10대가 이렇게 많았어요. 나이가 많고 80대 아주 적은 숫자였고 이렇게 생겼었는데, 90년대로 넘어왔더니 뭐 당연히 이 친구도 이제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떤 이유에 이거는 아이를 잘 낳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를 잘 낳지 않아서 자꾸 이런 굴뚝 튀어나온 모양이 돼요. 이제 2020년대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그래서 5, 60대는 많은데 아래쪽에는 젊은 친구들은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물론 수명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구는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지만 노예와 경쟁하는 사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는 노예를 거느리는 사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도전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인구가 극단적으로 적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적당한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미래 사회의 구조로 볼 때는 나눔의 사회, 경쟁의 사회가 아닌 나눔의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인구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유리한 어떤 조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서 품질의 경제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기만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한 수준의 인구로 줄어들어서 그 규모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는 세상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호남, 전라도죠. 전라도 면적보다도 더 작아요. 인구는 855만 명. 그렇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이게 2년쯤 전 지표인데 우리가 3만, 거기는 4만을 넘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저런 지표들이 있지만, 우리 정보보호 관련된 부분을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실제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정보보호 업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300여 개가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경쟁력은 뭘까? 노동집약형 어떤 뭔가로 먹고 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육체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국가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금융의 핵심 국가인데 마찬가지예요. 천안 아산 면적보다도 훨씬 작아요. 인구 561만 명,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죠. 국민소득은 이렇게 크죠. 여기도 과연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과연 육체노동 집약형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는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영역, 중동 지역 국가들, 석유를 생산해내는 나라들 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잘 알지 못하지만 다 부자 나라들이에요. 그렇죠? 두바이에 있는 실제 도시의 전경이에요. 면적 4,000제곱킬로미터, 인구 341만 명. 아랍에미리트 평균 7개 부족국가 합쳐서 평균이 45,000불인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커요. 실질적으로는. 왜냐면 외국인들이 영입이 되어서 아까 얘기한 일부 육체노동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입까지도 고려해서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주축이 되는 국민들은 이보다 훨씬 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교육비며 세금도 면제되고 뭐 여러 가지.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생산을 해내지 않는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이 제공해주는 가치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것저것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인간의 생명 또는 고귀함, 존엄성을 해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또 지금 기술 발전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그러한 세상 안에서는 또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인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가치, 존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생산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거예요.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생산물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정에 나누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